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 주말 영상에서 이번 주는 말 그대로 미국 대선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도 아래든 뭐 약간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은 최대한 우량주,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저점 매수할 기회로 삼겠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오전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도 좀 나왔었고, 또 순간 그런 말도 있었죠. 이재명 금투세 찬성 이라는 뭐 속보가 뜨면서 지수가 순간 빠지고 알테오젠이 순간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가는 흐름도 나왔었는데, 이내 속보가 바뀌면서 사실 저도 그 구간에서 글을 좀 읽어봤어요. 속보 나고 뭐지 하는 뭐 한 3분에서 5분 지났을 때 에코프로 BM 쳐다보니 이미 10% 오 하는 순간, 와, 종목군들 그 순간 판단에 의해서 참 오늘 좋은 기회를 편승을 좀 못했던 게 조금은 일단 아쉽기도 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어지간 민주당에서 그동안 진성정 의원이 앞장서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금투세가 폐지로 당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더 할 나위 없이 엄청난 호재가 나온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렇죠. 금투세 폐지는 모르더라도 유예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시장의 이 합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투세 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을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한 결론이 오늘 뭐 코스닥은 3.5%가 상승을 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과 더불어서 외인 기간에 이 5,500억 가까운 코스닥 순매수까지 들어왔으니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시장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일단은 뭐 시장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미 대선이 있다 보니 일부는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놓쳤더라도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기다리면서 종목군들을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우지가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 150업종은 무려 5.17%가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 지수보다 훨씬 아웃퍼폼 하면서 지수를 엄청 당겼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상 밖 민주당 금투세 폐지 당론, 코스닥 폭등 마감했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대선으로 눌러줄 수도 있으니 오늘 못 사도 기회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장에 가장 크게 반응한 쪽, 즉 오늘 강력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을 보면서 그 안에 재료와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 순으로 이제 종목 편입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오늘 보면 상승 종목 수 1230개, 코스피 600개가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뭐 코스피로 본다면은 오늘 좀 약했던 게 여전히 조선 쪽 좀 약했었고, 그 다음에 금융 쪽 약한 걸 제하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 보셨다시피 이 구간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뭐 소폭 마이너스였으니까 한 2.5%가 여기서 올라오고 오후에 여기서 알테오젠이 추가로 12%까지인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한 번 더 들어 올렸죠. 리가켄 바이오와 함께. 그래서 사실 오전 10시 전에 시장의 게임은 끝났고, 이 구간에서부터 제약바이오가 지수는 1% 올라오는데 2차전지 쪽이 좀 빠지고 제약바이오가 끌으면서 지수 1%에 제약바이오만 엄청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전주 기술적 반등이 있었으나 하락의 강도 대비해서는 큰 반등은 아니라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결국 미 대선 이후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려올 것으로 보는 시각으로 시장을 보자 말씀드렸었는데요. 금요 국내 증시 핵심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가 아닌 금투세 폐지 당론이 결정되면서 장 초반 오보도 있었으나 순간 지수 저점 대비 3%까지 막 끌어올리는데 10여 분 정도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폭등의
이어지면서 종목을 못 잡더라도 상방으로 엄청난 외국계 기관계 수급의 바이오 섹터, 화장품, 소비, 전력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폭등하면서 일단 장은 마감됐습니다. 금투세라는 허들이 없어진 것은 증시의 큰 호재로 작용될 것이고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대신 미 대선을 이제 3에서 4일 후면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동성이 어찌되었건 나올 것이고 금투세 폐지했다고 매일 올라갈 오늘 같은 폭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충분히 다시 눌림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 보면 2차전지에 코프로 형제 먼저 쭉 당기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마이너스 3%까지 급락시키더니 저점 대비 13% 올렸죠. 그럼 알테오젠 하나에서 지금 지수의 영향력이 엄청 컸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HLB 등 시가총액 제약 바이오들을 순으로 쭉 올라가고 화장품 전력 쪽을 당겼습니다. 즉 메이저들과 시장 참여하는 주 플레이어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을 했죠. 상대적으로 반도체 약했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약했고 상대적으로 조선 섹터 오늘 강하지 못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낙폭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거의 2주간 이어졌다 보니까 그 낙폭을 전부 다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다. 이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현재의 소수 종목에 집중된 수급에 의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이 연속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지수가 정말 만약에 폭등이 나온다면 즉 제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명확하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더라도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들 안에서만 특정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종목군들 그리고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잘 나오는 전력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 종목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이 지속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무한대로 저는 반복될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 거의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이 미국 시장과 국내랑 거의 동일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한대로 끌고 가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한 종목군들이 미래에도 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빠지더라도 이쪽이 빠졌다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종목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지수가 정말로 큰 폭등이 나온다면 그때서야 중소형주 안에서 폭발적인 수급 분산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틀에서 종목을 한정되게 여러분들 세팅을 해놓고 박스권 흐름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그 안에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명확히 대장만 움직였던 시장이죠. 알테오젠이 상승률이 제일 셌다. 리가켄 바이오가 상승률이 제일 셌다. SK바이오팜도 상승이 강했다. ABL도 강했다. 라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움직였을 때 지수를 당기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를 당길 수밖에 없구나 라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종목군들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면 거래대금도 이쪽에 다 포진되어 있고 시가총액 상위 보면 코스피는 두 종목 빼고 코스닥은 올킬 나왔습니다. 그만큼 오늘 수급이 강했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의미 있는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 안 시키면서 올라왔던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올라갈 때 이런 구간들을 뚫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수급이 발생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레벨을 더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지금은 오늘 보면은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딱 두 개 섹터에서 지수를 요만큼 끄집어 올렸는데요. 제약바이오가 더 올라간다면 2차전지가 더 올라간다면 혹은 2차전지 제약바이오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바이오 IT 반도체가 힘을 보탠다면 이 윗구간까지 올라가겠는데 그거는 미 증시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동반해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사실 SK하이닉스만 가장 강력한 상승이라 이쪽도 뭐 지수는 그냥 버티는 흐름이다. 개별 종목 장세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강하게 나왔고 중간에 뭐 HBM4에 대한
HBM 16단에 대해서 조기 개발하겠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6개월 먼저 제품을 공급해달라 요청했다 등등 호재가 많이 나오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또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올라왔고,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흐름이라 나머지 이 IT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막 올라가고 하는 흐름을 타기가 조금 어렵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테크행 정도가 최근에 강하고요. 나머지 기존에 강했던 PSK 홀딩스라든지는 그냥 러프하게 있고요. 오랜만에 JNTC나 유리기판 쪽 보면 최근에 단기 상승 이후에 쭉 밀려버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볼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부터 좀 보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뭐 증권사에서 여러 리포트가 많았었는데요. 국내 증권사 기준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었고, 반면에 노무라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22만 원인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중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뭐 시장 대비해서 아침에 강한 것도 있었었는데 금투세 이슈가 나오면서 순간 딱 2분 만이죠. 딱 봉 2개라고 해야 되나? 봉 3개? 봉 3개 이렇게 해서 순간 폭등을 좀 자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먼저 금투세 유예, 그러니까 폐지 이슈에 먼저 강하게 반응을 하고 11%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그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가 좀 따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여전히 2차전지 내에서는 전구체 기업들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하방을 잘 지지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이쪽은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변동성을 한 번 정도는 이겨내야 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막 폭등하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추세가 가장 강력한 종목은 여전히 에코앤드림이에요. 그래서 크게 지금 빠지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장중 마이너스 3% 순간 찍더니 순식간에 저점 대비해서 이 봉 하나가 5%가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쭉 해가지고 오늘 12%, 장중 11%, 장중 11%니까 저점 대비해서 거의 14%, 코스닥 시총 1위가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엄청난 또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간다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듯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윗구간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많기 때문에 돌파되더라도 여기서 음봉덧지 형태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월드 ADC에서 뭔가 엄청난 이슈가 나온다면 모를까, ABL 바이오도 의미 있는 이 돌파 구간까지 아침에 좀 밀렸다가, 사실 ABL 바이오도 참 좋은 구간이었어요. 반등이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윗구간 매물 소화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SK 바이오팜도 흐름적으로는 최근에 거의 일주일 동안 하락했던 걸 전부 다 돌렸기 때문에 또 상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막힐 수 있다.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오늘 아침에 추천을 했던 건 한올바이오파마였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런 구간들 의미 있는 돌파 라인이죠. 사실 보면 다 그 자리에서 지지받고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나온 거다 보여주고, 그리고 ST팜, 생물보안법, 바이넥스 이쪽도 나름의 견조한 흐름인데, 저는 바이넥스보다는 ST팜을 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다인도 흐름은 오늘 반등은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ETF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좀 못 가는데요. 이 종목 본연의 재료의 가치가 좋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계속 지켜볼 종목이다. 오늘 따로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2차전지 내에서 대주전자 재료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지금 명확히 보면 여러분들 추세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와 알테오젠 차트를 놓고 보면은
너무 차원이 달라요. 얘네는 고점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지속형 섹터라고 봐야 되고, 주도 업종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제약 바이오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바닥 탈출형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도 종목군들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도 사실 타 양극재 대비해서 지금 많이 못 올라갔는데요. 오늘 음봉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을 돌려 세우면서 돌파가 나오면 레벨업 가능하기도 할 수 있어서 LNF도 관심을 이제 가지고 봐도 되겠다. LNF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종목 외에도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 전력기기, 일진전기,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삼양식품, 그리고 실리콘2, 뭐 이런 식으로 이 소비재도 매우 강했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베타 값이 가장 강력할 수 있는 게 저는 제닉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고점에서 조정을 고점에서 받아버리네요. 종목이, 제닉이 무너져야 될 자리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이오던스의 판매량이 계속 좋다. 자칫 잘못하면 장기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제닉도 계속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조정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조선업종도 사실 이 구간에서 보면 뭐 추세가 깨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상대 강도를 보는 겁니다. 상대 강도를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섹터가 조선 섹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밀렸었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다. 그럼 지금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보면 이들 외에도 종목군들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코멘트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먼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으로 이 강력한 하락 음봉을 좀 맞았었는데 얘를 일부 되돌리려고 하네요. 그래서 얘도 내일장 이번 주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단타는 오늘 한미사이언스를 한 두 번 정도 아침에 시가 이하 들어가서 아침에 좀 빠르게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시가 이하 들어가서 올라올 때 뭐 이렇게 두 번 나와서 팔고, 이때 이제 돌파로 좀 들어가서 뭐 순간 5% 정도 올라와서 매도를 좀 하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한고래 테마가 다시 움직임을 갖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은 12월 8일날 이제 드릴십이 국내 입항을 합니다. 그 드릴십이 입항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추를 할 것이고, 시추공 위치가 설정이 되면은 한 번 정도 테마의 바람이 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화성밸브가 일단은 이 동네에 대장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기존에 원래 대장이었던 한국가스공사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DS 단석, 와우, 시간에 또 조정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조정 없이 또 시간에 반등을 해버리네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가파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면 얘는 관심 있게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 언급을 드리는데, 시간에 좀 올라서 내일 매매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싶네요. 안 올라야 볼 수 있는 거라, 안 올라야. 자, 그리고 원전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영향을, 이 트럼프가 되면은 원전에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지만은 또 해리스가 돼버리면 이 환경 자체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단기적으로 대선이 끝나야 뭘 알 수 있는 거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관점일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 일정으로 인해서 좀 영상이 좀 일찍 촬영을 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시장 금투세
이 폐지 관련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고, 이러한 호재가 분명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많은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호재가 오늘의 금투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거래 대금의 축소죠. 대금의 축소가 국내 증시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뭐 해외로 간다, 뭐 이런 뭐 프레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내용들이, 내용들이 연속성을 떼주면 거래 대금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금투세 폐지는 거래 대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정표를 찍은 내용이 나왔다. 별 5개짜리다. 조정이 나온다 한들 트레이더, 투자자들은 눌리면 사려고 하지, 지금부터는 시장을 떠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